뭐 쉽게 말하자면 열을 확 내서 혈관을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피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혈구들이 팍팍팍팍 지나가서 빨리 필요한 곳에 도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을 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건강관리사 윤하은입니다. 오늘은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는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면역이 뭘까요? 면역을 높여야 된다, 면역이 강해야 된다, 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면역이 뭔지를 물으면 뭐지? 하실 거예요. 네,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 막 들어가서 마구마구 증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또 조절이 돼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제거되고 또 우리 몸이 낫는 거, 예, 그걸 바로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바로 면역 반응인데, 지금 보시는 이 세포들, 바로 백혈구들이에요. 정말 우리 몸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전사들입니다. 네. 자, 이런 과정 중에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은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 면역 반응과 후천 면역 반응. 예, 이 후천 면역은 적응 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선천 면역 같은 경우는 특징이 반응이 재빠르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후천 면역은 활성화되는데 4, 5일 정도 걸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예, 이 두 가지 면역 반응이 우리 몸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요. 자, 이제 제가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바이러스가 침입한 상황이에요. 바이러스도 몸속에 들어오긴 했지만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갈 세포를 막 찾습니다. 아무 세포에나 막 들어가지 않아요. 바이러스 표면에 단백질이 있고 또 우리 몸속 세포의 표면에도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자신과 친화성이 있는 세포를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호흡기면 독감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요. 또 장상피 세포면 노로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된 겁니다. 그때 먼저 선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세포 그림이에요. 감염된 세포 속에는 이 바이러스 복제가 지금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그때 이 감염된 세포가 뭔가를 막 뿜어내죠. 예, 이걸 인터페론이라고 하는데요. 인터페론 단백질을 막 세포 밖으로 뿜뿜 뿜어내는 겁니다. 이 인터페론 반응이 뭐냐면요.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를 감염시키고 나서 또 옆에 있는 세포들을 감염시키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감염된 세포가 인터페론을 막 뿜으면서 옆에 세포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입했으니까 준비해! 하고요. 그때 이 주변 세포들이 인터페론을 맞으면 또 항바이러스 단백질이 그 안에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잘 감염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얘네들보다 더 전문적인 세포가 있는데요. 들어보셨죠? NK 세포. 자연살해 세포라고도 하는데 이 세포는요, 이름대로 막 죽이는 세포거든요. 아주 전투적으로 싸우는 세포인데, 근데 아무나 막 죽이면 안 되겠죠. 정상 세포는 안 죽이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막 죽입니다. 이 NK 세포는 우리 몸에 늘 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만나면 죽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런 세포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선천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후천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후천 면역은 A 바이러스, B 바이러스, C 바이러스 이렇게 바이러스들을 구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천 면역은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면역이 하는 일 중에서 면역이 하는 일이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기억에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 선천 면역은 메모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천 면역이 하루 이틀
막 싸우면서 시간을 이제 벌어주고 있는 동안에 후천 면역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천 면역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항체와 T세포입니다. 항체는 많이 들어보셨죠? 항체는 특수 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항원에 이렇게 탁 결합을 해가지고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4, 5일 정도 걸리게 돼요. 근데 이 항체는 누가 만드냐면 바로 B세포가 만들어요. A 바이러스에 대한 B세포는 A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요. 또 B 바이러스에 대한 B세포는 B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항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요. 못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항체는 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막 증식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세포로 들어가려고 나와서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항체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바이러스가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이제 항체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때 세포 안에 바이러스를 해결해 주는 일을 누가 하냐? 예, T세포가 하게 됩니다. 이 T세포는요, 그 림프절에서 활성화돼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직 쪽으로 옮겨갑니다. 뭐 폐라든지 장이라든지. 그때 정상세포는 안 건드리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서 죽입니다. 이것도 만들어지는데 4, 5일 정도가 걸리게 돼요. 이 T세포도 마찬가지로 A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가 또 따로 있고요. 또 B 바이러스에 대한 T세포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체는 세포 밖에 있는 바이러스를 담당하고요. 이 T세포는 세포 안에서 증식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들어보니까 T세포하고 같은 일을 하는 세포가 있었는데 생각나세요? 선천면역에서 NK세포가 있었죠. 네, 이 NK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서 죽이고 정상 세포는 안 죽이고 그랬죠. 그거는 이 T세포와 같아요. 근데 이 두 세포의 다른 점은요. T세포는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까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얘네가 각각 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선천 면역이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후천 면역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선천 면역이 막 싸우다가 이 세포 속에 들어간 바이러스는 못 잡으니까 누구를 깨워요. 누굴 깨우냐면 이 림프절 안에서 잠자고 쉬고 있는 T세포를 깨우게 됩니다. 이 T세포를 누가 깨우러 가냐면은 수지상세포가 하는데요. 이 수지상세포는 대식세포의 친척세포거든요. 대식세포는 그 이름 그대로 막 대식가예요. 막 먹어치우는 애들. 근데 이 수지상세포는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림프절로 가서 알리는 일을 합니다. 뭘 알리냐면 T세포와 B세포에게 자기가 이제 이미 먹어치운 그 죽은 바이러스를 보여주고 일을 하게 만들어요. 네, 우리 몸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항체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도 같은 바이러스가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후천 면역 기간이 한 4, 5일 걸렸던 게 이제 하루 이틀로 팍 줄어들어서 재감염이 안 되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백혈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소리 없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러면 흔히들 말하는 면역이 좋아야 돼 하는 부분이요. 어떻게 하면 이 백혈구들이 건강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면역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면역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균형을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면역이 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장내 세균인데요. 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장내 세균총이라고 해요. 이 세균들이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내 세균의 종류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이 있죠. 이 중간균은 기회균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균들의 비율을 보자면 유익균이 20%,
또 유해균이 10%, 중간균이 70%를 차지해요. 이렇게 밸런스를 딱 맞추고 있으면 가장 좋은 환경인데요. 유해균이 좋은 균인데 유해균이 100%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거 아니고요. 20%. 유해균은 20%고요. 반면에 유해균은 또 없어야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해균도 필요합니다. 10% 정도 필요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중간균인데요. 이 중간균이 70%를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간균의 특징은 기회균이라고도 했잖아요. 이름 그대로 기회를 다 보고 있다가 유해균이 우세할 때는 유해균에 붙고요. 유해균이 우세할 때는 유해균에 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고 토하고 할 때, 그때 이 중간균이 유해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올리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식사입니다. 장은 최대의 면역 장기거든요. 면역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한국의 전통식 식사는요, 유익균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이 많기 때문에 좋고요. 또 소식하면서 천천히 먹는 거, 또 유기농 재료를 먹는 거,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죠. 제철 음식들. 가장 영양소들이 풍부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모두 다 그 부교감 신경 회복을 위해서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좋은 거 다 알아요. 또 먹고도 싶고, 근데 잘 못 챙겨 먹죠. 왜냐면 일단 비싸고요. 어떤 재료가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챙겨 먹기가 어렵다면 그냥 뉴트릴라이트를 선택해서 드세요. 이 장 케어하기 위해서는 6대 영양소를 잘 챙겨 드시면 되거든요. 음, 뭐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되나요? 하시면 더블엑스와 프로틴, 단백질, 또 오메가3, 화이버 비치와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 이 정도 드시면 너무너무 훌륭하겠죠. 네. 두 번째,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고요. 대사력은 12%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막 열이 펄펄 나잖아요. 그 이유는 체온을 높여서 면역을 높이기 위한 방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좋은 작용이거든요. 뭐 쉽게 말하자면 열을 확 내서 혈관을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피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혈구들이 팍팍팍팍 지나가서 빨리 필요한 곳에 도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을 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상적인 현상이고요.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냉방기 사용은 적당히 하는 거에 좋겠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요, 좀 걱정이 돼요. 특히 이 얼주가 뭔지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먹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찾는, 또 한겨울에도 이 아이스 음료를 찾는 이 얼주가들, 다들 냉증이 생겨가지고 걱정이에요. 정말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제가 이 따뜻한 음료 마시는 친구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저의 정말 친했던 언니가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언니는 평소에 찬 음료라든지 찬 음식을 안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암 투병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은아, 언니가 찬 음식 안 좋아하잖아. 근데 갑자기 막 그 한겨울에도 얼음이 땡기고 그래서 수시로 막 얼음을 깨물어 먹었는데 아마도 암세포들이 자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이런 찬 음식이 땡기게 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암 환자들이 저체온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 체온을 1도 올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식습관 정말 제대로 하시고 각탕하시는 거 도움 되고요. 요즘 디톡스 많이 하시잖아요. 디톡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진짜 노력해야지 체온 1도 올리는 게 가능해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음, 정말 진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숙면입니다.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또 이제 낮잠이나 토막잠 자는 것도 좋습니다. 음.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3개월 정도 진짜 밤낮 없이 매일 3, 4시에 자가지고 3시간 자고 일어나고 막 그랬더니 탈모 진짜 심했고요. 매일같이 설사했고, 이 피부는 정말 막 두부처럼 막 푸석해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살이 찝니다. 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살이 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와,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이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꼭 해야 됩니다, 관리를. 이 장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유산균이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 물질을 만들어서 뇌에 보냅니다. 이 전달해주는 그 시냅스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요. 유산균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두들 힐링하는 거 좋아하시죠? 힐링이란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장이 뇌보다 더 현명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뇌는 먹거리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 장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은 생각하는 장기라고도 합니다. 결국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은요, 이 장내 세균이 없으면 합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스가 장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뇌에서 우울증이 생기는데요.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 역시 이 뇌가 아니고 장입니다. 예, 스트레스와 면역 시스템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스트레스는 면역의 주력 부대인 장에다가 그냥 직격탄을 날려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사멸로 이 면역체계가 약해지게 되고요. 또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유해균이 우세한 상황으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중간균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간균이 다 유해균으로 변절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 점막에 구멍이 뚫리는 질병이 있어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정말 위험한 상태죠. 왜냐하면 유해균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면역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은요, 내 몸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제발 내 몸을 믿으시고요. 조금 아프다고, 또 감기 와서 좀 힘들다고 병원에 쪼르륵 달려가지 마시고요. 내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 좋은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면역 케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세요? 알긴 알겠는데 아리송송. 그래도 좀 새로운 내용들 좀 얻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